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소프트 런칭한 정부 전용 오픈소스 코드 플랫폼 코드 닷 오버하이드 다덴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기터브 클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답을 찾을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왜 굳이 정부가 기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지, 포게오라는 낯선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드를 어디에 두느냐가 왜 주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코드 닷 오버하이드 다덴엘의 가장 큰 특징은 100% 셀프 호스팅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네덜란드 정부 인프라 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 한 줄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EU 전반에서 디지털 주권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 코드가 외국 기업의 플랫폼에만 머무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공이 만든 코드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원칙이 이번 런칭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정부 부처들은 기터브 깃랩 자체 서버 등 제각각 다른 곳에 코드를 두고 있었습니다. 코드 닷 오버하이드 다덴엘은 이걸 하나로 모으는 통합 허브를 지향합니다. 부처 간 협업이 훨씬 쉬워지고 중복 개발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왼쪽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부처마다 도구가 다르고 한 부처가 만든 좋은 코드를 다른 부처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오른쪽이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같은 플랫폼 위에서 검색하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번 런칭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2020년 오픈소스 우선 정책부터 시작해 약 6년에 걸친 정책 흐름의 결과물이에요. 단계별로 보면 정책 선언에서 도구 선정 그리고 실제 플랫폼 런칭까지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플랫폼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건 포게호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00%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코드를 내려받아 자기 서버에 깔 수 있죠. 기터브나 깃랩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포게호 썸키즈는 원래 가이티아라는 프로젝트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용화 우려가 커지자 커뮤니티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분기한 거죠. 유럽의 비영리 단체가 후원하고 AGPL 라이선스로 영원히 오픈소스로 남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프로 비교해볼게요. 자가 호스팅 자유도 즉 외부 의존 없이 자기 서버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면 포게오가 압도적입니다. 기터브 엔터프라이즈도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지만 라이선스와 라이브러리 의존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EU 디지털 주권 백서의 한 구절입니다. 공공코드를 어디에 두느냐가 왜 정치적 전략적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도서관 책을 남의 나라 창고에 두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EU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고 코드를 공유할 경우 개발 비용을 평균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인증 모듈 같은 결제 시스템을 부처마다 따로 만드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외부 개발자가 이 플랫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기터브와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계정 만들고 저장소 둘러보고 이슈나 풀리퀘스트를 보내면 부처의 메인테이너가 검토해주는 구조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이번 런칭은 어디까지나 소프트 런칭 즉 파일럿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곧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 기여를 받는 방식도 저장소마다 다릅니다. 파일럿이라고 해서 작게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미 수십 개 단위의 정부 조직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터브와 비교해볼게요. 기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미국 서비스 이 고정책이 바뀌면 사용자에게 그대로 영향이 옵니다. 반면 코드 닷 오버하이드 다덴엘은 정책 결정권 자체를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셀프 호스팅의 이점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위치 접근 권한 로그 정책까지 정부 자체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고 도구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코드를 고쳐 기여할 수도 있죠. 이 마지막 부분이 디지털 주권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용 모습은 여러분이 익숙한 긴 명령과 똑같습니다. 기터브 주소를 code 닷 오버하이드 다덴엘로 바꾸기만 하면 끝이에요. 학습 곡선이 거의 없다는 점도 채택을 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만의 시도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코드 닷 구브 닷 FR, 독일의 오펜코드, 이탈리아의 디벨로퍼스 이탈리아 등 이미 5개국 이상에서 비슷한 공공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요. 유럽 차원의 큰 흐름 안에 이번 네덜란드의 발표가 있는 셈입니다. 각 나라의 발걸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빨랐고 독일은 깃랩을 선택한 반면 네덜란드는 더 가벼운 포게오로 갔다는 점이 흥미롭죠. 도구 선택에는 각국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가 수년째 외쳐온 슬로건이죠. 공공자금으로 만든 코드는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 코드 닷 오버하이드 다덴엘은 사실상 이 캠페인의 정책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효과는 정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부 코드를 검증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정부 시스템을 이해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학습 자료가 됩니다. 각국의 공공 코드 공개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플랫폼을 통해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달성되면 EU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정부 코드를 공개하면 해커가 더 쉽게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계의 정설은 정반대예요. 더 많은 사람의 눈이 닿을수록 취약점은 더 빨리 드러나고 더 빨리 고쳐집니다. 물론 모든 코드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정보기관 핵심 인프라 관련 코드는 분명한 예외가 필요하죠. 추정으로 약 20% 정도는 기밀 분류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 이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게 정책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기술만으로는 안 굴러갑니다. 거버넌스가 핵심이에요. 정책을 정하는 부서 기술을 운영하는 팀 실제 코드를 만드는 부처 그리고 외부 기여자라는 4단계 구조가 맞물려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난관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오픈소스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부처들이 갑자기 Git 워크플로우를 익혀야 하고 라이선스 검토를 매번 거쳐야 하죠. 운영 인력도 충분히 뽑아야 합니다. 한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공공 데이터는 잘 공개하지만 공공 코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행정전선망 사고를 겪으며 회복력이 화두가 될 만큼 정보 코드 자산화와 자체 호스팅 논의도 한번 진지하게 다뤄볼 만한 시점입니다. 낭만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플랫폼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연간 수십억 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독일 등 유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인건비 보안 백업 모니터링까지 모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도구가 아닙니다. 포개오는 좋은 도구지만 그 위에서 부처들이 실제로 협업할지 외부 기여를 환영할지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원할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도구는 일할 사람과 정책이 구할입니다. 한 네덜란드 디지털화 담당자의 말입니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자는 거죠. 소프트 런칭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철학을 보여줍니다. 공개해놓고 함께 다듬어가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참여기간 수혜부 기여머지 비율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걸 얼마나 따라하는지가 핵심 지표가 될 거예요. 한국이 벤치마킹할지 여부도 흥미로운 포인트죠. 코드.오버하이드 다데넬을 단순한 Git 서비스로 보면 안 됩니다. EU가 2030년까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큰 청사진의 한 조각이에요. 클라우드칩 AI 모델 그리고 코드 인프라까지.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21세기에는 코드 자체가 공공 인프라라는 것. 도로상 하수도전기를 공공이 책임지듯 정부 시스템을 굴리는 코드도 공공이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5줄로 정리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드.오버하이드 다데넬 런칭은 단순한 IT 뉴스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과 공공 코드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에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앞으로 이 플랫폼이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